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센터에 오게 됐네요. 선생님들 뵈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그러면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또 이력을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잘 아시는 그 KBS 아침마다 아시죠? 그리고 MBC 무한도전 그리고 JTBC 뉴스룸을 시청하고 있는 네, 오랜만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어원 남자, 순수한 열정을 지닌 남자 이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쑥스럽네요. 우리 또 재현 선생님은 제 멘트를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저걸 내가 하도 또 울고 먹는 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강의는 소마틱스와 셀프 자세 교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은 여기 써있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심리입니다. 여기 센터에도 문구가 같이 써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 때 몸이 안 좋아지거나 마음이 안 좋아진 이유는 자꾸 뭔가 풀어야 하거나 뭔가 이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에 빠져 있거나 간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몸의 긴장성으로 오기 때문에 소마에서는 감각을 이렇게 상실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좌측과 우측의 그림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좌측의 아이들의 얼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자유분방해 보이죠. 근데 우측의 아이들은 어떻죠? 뭔가 경직되어 있고 뭔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한 아이에게 이제 나오라고 해서 떠든 아이들 이름을 쓰라고 시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막 야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의자 위에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무려 1만 시간이요. 의자가 공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되게 생동감 있고 생기가 넘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좀 되면은 되게 생기가 없어지면서 눈이 동태눈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을 하고 있죠. 이런 자세 많이 하시나요 혹시? 네. 이 자세도 많이 하시죠? 요즘 뭐 스마트폰이다, 뭐 핸드폰이다, 그 태블릿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성분의 자세 어떤가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 자세 또한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너무 경직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올바르긴 한데,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는 자세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신문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죠.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소마틱스에서는 자세를 틀어지는 원인을 이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잘못된 눈 사용이라 써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못된 오감 사용입니다. NLP에서는 오감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어떤 오감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잘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어떤가요? 그 책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고개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봐야지. 난 더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가죠. 그리고 잘 들을 때도 마찬가지. 너무 잘 들으려고 하면 또 몸에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몸이 움츠러들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거나 평상시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죠. 그리고 실수하고 싶지 않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죠. 내가 더 잘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막 긴장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떻습니까? 모두가 몸에 다 그 긴장 습관화된 긴장으로 남아있다는 거. 오감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에 대한 정보를 어떻습니까? 과대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NLP에서 말하는 그 의사소통 모형과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긴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잘못된 오감 사용. 두 번째는 이런 오감 사용을 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은 사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자신의 엉덩이를 한번 느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엉덩이를 느꼈을 때 좌측과 우측 엉덩이의 어느 쪽이 더 바닥을 누르는 것 같습니까? 오른쪽? 우리 재영 선생님 좌측? 네. 코치님은 어디? 우리 교수님? 그거 볼게요. 네. 엉덩이는 어느 쪽이 좀 더 누르신 것 같으세요? 엉덩이는 오른쪽을 좀 누르고 있는 느낌. 그렇죠. 저는 지금 서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몸이 길어진 느낌이거든요. 약간 짝다리 좀 지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은 잘 보면은 눈도 마찬가지고 눈을 쓸 때도 한쪽 눈이 조금 더 시력이 좋거나 나쁘고 그런 거 아시나요? 혹시 우세 눈 같은 거 있죠? 팔도 마찬가지고 손도 다리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한쪽을 기울여서 몸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잘못된 오감 사용과 움직임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결합돼서 이 스트레스와 결합된 반사 자세를 만들어내게 돼요. 반사 자세는 뭘까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너무 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 것들이 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자 만나면 어때요? 길거리에서 무섭죠? 이래서 긴장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없는데도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몸에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들이 어떤 그 기억들과 같이 결합되면서 고유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마가 말하는 자세가 틀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틀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빨간 등 반사, 또 하나는 초록 등 반사, 또 하나는 트라우마 반사입니다. 빨간 등 반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 복싱할 때 보면 이렇게 웅크리잖아요. 웅크려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반사를 얘기하고요. 초록 등 반사는 우리 등을 이렇게 피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누가 있죠? 이렇게 등 피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어르신들도 계시고 국회의원 나리님들 그리고 또 뭐 사장님들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잘났어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뭉치러들거나 아니면 좀 위축감을 잘 느끼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과 결합돼서 이렇게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 반사. 이건 이제 어렸을 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뭐 손상으로 인해서 이걸 마라톤 이제 치니까 이렇게 뭐 또 운동을 하시거나 다치고 그러면은 그 다친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몸이 지그재그로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보면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게 돼요. 한쪽. 자, 지금 보시면은 사람은 어떻죠? 두 발로 서 있죠. 동물은 네 발로 기어갑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안 좋은 점도 생겼죠.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면서 안정적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동물이나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내장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보호가 되죠. 아래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하면 이렇게 웅크러듭니다. 습관적으로 조금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웅크러드는 싸우기 도망가기 반응이 우리 몸에서 그런 동물적 기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자세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향성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가는 방향으로 머리가 가기 때문에 몸이 틀어질 일이 없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목뒤가. 목뒤를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동물처럼 앞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은 위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위로 가서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위로 가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소마죠. 네, 소마틱스에서는 자각의 힘을 이용해요. 인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한의학에서 신기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혈이 있고, 혈이 있는 곳에 정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죠.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인지죠. 자각 그 내적 인지. 내가 내 몸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몸이 무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고 몸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마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위죠. 네. 근데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냥 이 여성분처럼 목이 뒤로 꺾이게 돼요. 목이 뒤로 꺾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목을 뒤로 꺾고 있다. 이렇게. 목을 뒤로 꺾는다는 것은 호흡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죠. 근데 목을 뒤로 꺾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뒤로 꺾는 거예요. 뭐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꺾어요. 어깨를 들면서 이렇게 꺾어요. 잘 보면은 앉고 일어서기 할 때도 엄청 꺾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앉고 일어서기 할 때도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하죠. 꺾으면서 이 무게감이 짓누르겠죠. 그러면서 여기 쪽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목 뒤에 뭐가 있냐면은 연수라고 들어오셨나요? 뇌관. 우리 이제 그 뇌의 구조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우리 생명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걔네들은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체 내장이랑 다 연결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데 걔네를 치게 되면은 호흡이 차단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무산소호흡증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져. 그리고 호흡이 차단이 되면은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쉽게 흥분해요. 사람이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소가 많이 생기면서 피가 탁해지게 되고 활성산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죠. 근데 이 습관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100번, 1000번, 억번 간절해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목을 꺾는 이 습관 하나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밀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마라톤이나 모든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머리에 대한 정렬 없이 하는 운동들은 없어요. 이 운동할 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뛰시는 분 보셨습니까? 항상 여기를 바르게 하고 뛰죠. 여기가 되게 정렬이 잘 되신 분이 달리기도 잘해요. 그리고 뭘 들 때도 여기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를 딱 조절을 해주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를 간과하고 운동을 시키거나 뭔가 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사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우리 몸의 축은 어디 있다? 귀가 아니라는 거. 귀가 아니고요. 귀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요. 머리에 대한 축이.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죠. 머리가 앞으로 쏠리죠. 그래서 그리고 뒤쪽 근육이 그래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뒤로 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실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여기가 후두골이라고 하고요. 머리 그 아래쪽이 목뼈 1번, 목뼈 2번이 있는데요. 이 후두골과 이 목뼈 1번 사이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돼요. 여기에는 연수가 있고요. 호흡을 차단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몸을 이렇게 비틀어버려요. 머리가 틀어지면 골반까지 비틀어지죠. 그럼 이쪽 가운데 있는 얘는 척수신경들 어떨까요? 마구잡이로 눌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뇌장기 지배하는 모든 신경과 이런 운동 감각에 관련된 신경들이 다 있는데 걔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의 교란과 기능 이상이 온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척추예요. 척추인데 척추 사이 요게 좀 크죠? 신경이 크게 잘 나와 있죠? 얘는 정상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신경이 어떻습니까? 두껍습니까? 가늘니까? 가늘죠. 이 신경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도 이상이 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이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척추가 눌리게 되면은 뼈가 경추 1번이 눌리면 이런 뭐 이제 써 있죠. 뭐 이렇게 교감신경계 쪽 뭐 이렇게 뇌하수체 이런 데 문제가 오고요. 2번이 눌리면 눈에 문제가 오고요. 3번 목뼈가 눌리면 이빨이나 귀에 문제가 오고요. 4번이 눌리게 되면 코에 문제가 오고요. 5번이 눌리게 되면은 성대에 문제가 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심장은 어딜까요? 심장은 흉추 2번이 눌리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와요. 여기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위에 문제 있으신 분 많죠. 위는요. 흉추 6번이 눌리게 되면 위에 문제가 옵니다. 또 뭐 있죠? 간도 5번. 흉추 5번. 그리고 이제 뭐 소화기관들이죠. 소장이나 대장들도 이쪽 관련 있고요. 흉추 하부 흉추랑 그 다음에 요추들도 생식기랑 관련 되게 많습니다. 생식기 쪽이나 전립선, 뭐 직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 꼬리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척추를 틀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병원에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심한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본인들이 자세가 틀어졌는데도 잘 모르세요.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우 힘들어요. 좀 고쳐주세요. 자 어깨를 내리시고요. 자 고개 똑바로 하십니다. 자 턱을 당기시고요. 자 몸에 힘을 빼세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진짜요? 너무 불편해요. 이게 편하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몸을 트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이제 우리 몸이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배관도 있을 테고 전기선도 있을 테고 또 골조도 있을 테고요. 그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죠. 우리 몸 안에는 뭐 뼈도 무너지게 되고 근육도 약화가 되고 또 비료기계도 문제가 되고 신경까지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소마틱스가 뭘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소마는 그리스 어로 그냥 몸이란 뜻이에요. 바디. 근데 이제 토마스 한나라는 교육학자가 1976년도에 소마와 바디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한나는 이제 소마틱스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제 감각 움직임의 내적 인지, 즉 움직임에 대한 재교육 이것을 소마틱스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어떤가요? 바디죠. 삼자가 봐주는 거잖아요. 우리 유 선생 오늘 예쁘시네요.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선생님도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도 예쁘십니다. 저는 멋있어요. 네, 교수님이죠. 네. 교수님 너무 좋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남이 봐주는 몸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건 바디죠. 바디. 근데 여러분은 눈을 감고 여러분이 자세를 한번 봐볼게요. 눈을 감고 여러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조금 자골이라고 하는 엉덩이뼈를 한번 봐볼게요. 엉덩이가 아까 어디가 더 바닥을 누르고 있다겠죠? 느껴보시고요. 자 어깨는 어떻습니까? 어깨는 좌측과 우측 어느 쪽이 더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나와 있나요? 그리고 머리는 코와 턱이 몇 시 방향으로 돌아가 있나요? 미세하게 돌아가 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살짝 팔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쭉 들고 눈을 감은 상태 들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도 구부려보고요.
그리고 천천히 팔꿈치 피면서 또 팔을 한번 내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눈을 떠볼게요. 지금 눈을 감으셨는데 자신의 몸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눈을 안 봤는데도 엉덩이가 어디가 더 눌리고 있고 어깨가 어느 쪽이 더 올라가 있는지 아셨죠? 네. 팔을 드는 걸 눈을 안 봤는데 팔을 자기가 어느 쯤까지 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맞죠? 이게 바로 내적 인지입니다. 단순하죠? 네. 아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유감각기를 통해서 다 알게 돼요. 저 멀리 있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우리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각이 열릴수록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일자관점 바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일자관점 나를 내적 인지가 왜 상실되는 걸까? 이 소마가 상실되는 원인은 NLP에서 조금 약간 이제 인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0만 비트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 모래사장이 이제 근데 우리가 입력된 정보는 뭡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들 이 정도야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래사장에 200만 비트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그 전체 모래사장에서 한 줌의 모래를 씻습니다. 다 빠져나오겠죠? 다 핍니다. 그럼 조금 남아있는 모래 있죠. 요게 10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정보만 남아있죠. 전부 어떻습니까? 삭제, 왜곡, 일반화시켰죠.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없죠. 그 정보만큼만 그 일반화시켜서 일반화시키고 삭제시키고 왜곡시켜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보서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자라보고 놀랬는데 그러면 소뚜껑은 잘 아니잖아요. 근데 왜 놀랄까요? 왜곡된 거죠. 그 정보를 우리가 그거는 그거다라고 우리 뇌가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건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원래 좀 인기가 많았죠. 고참들한테 일을 잘한다고. 근데 저를 한 명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다른 이제 물론 다른 부서 고참이긴 했는데 고참이 저를 보더니 난 너가 보면 너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왜 싫어하십니까? 이러니까 너 이름이 이 두 개에서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차고 예전에 떠났던 그 여자 그 바람 폈던 그 남자 이름이 이더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나의 이름은 이두근데 이름이 다른데 그 흔한 이름이 아닌데 그러네. 네. 그 이름 때문에 저를 왜곡한 거죠. 그리고 저를 보면 괜히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저인데 그렇게 우리는 왜곡되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왜곡된 정보들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줄까요? 쳐볼게요. 오, 아프시죠? 더 세게 칠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보셨어요? 지금 손바닥 보셨습니까? 손바닥 이렇게 올라왔나요? 네. 그렇죠. 제가 더 세게 칠 겁니다. 딱 말씀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짝. 그렇죠. 네, 그냥. 바로 준비하고 있죠. 우리 몸이 이렇게 빨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피드백을 합니다. 해서 정보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누가 막 욕을 했어요. 아, 좋아하지 안 좋아 막 이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날 만났는데 괜히 좀 저 사람 좀 문제 있나 막 이렇게 보이고 괜히 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저 사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확인 안 했는데도 얘기만 들었을 때도 우리가 오염이 되죠. 그렇게 빨라요 우리 뇌의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소마는 그것을 찾아주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힘을 빼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몸에 그러면 힘을 못 뺀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소마에서는 감각, 운동, 기억, 상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주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에는. 자, 첫째, 내가 누구이며. 같이 시작.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급격히 줄어든다. 계속 읽어볼게요. 셋. 둘째,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긴장과 동작은 의식적인 동작과 움직임을 제한한다. 의식적인 동작이 많아질수록 자기 의지가 증가함. 셋째, 너와 하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구조가 나란히 문제이다.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에 의한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무의식이 된다. 넷째, 감각 인지와 운동 통제가 어려워져 심혈관절, 암, 정신병과 같은 문제를 줄 수 있다. 다섯째, 세 가지 반사, 해피 반사, 행동 반사, 트라우마 반사를 있다. 그쵸.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몸에 힘을 내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습관화된 어떤 그 반사들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져와요. 근데 이 문제를요,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에 다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자기 감각을 깨는 운동을 하고 그거 해야 돼요. 저는 매일 하거든요. 거짓말이야. 오늘도 1시간 동안 하다 왔고요. 어젯밤에도 되게 늦게 잤는데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늦게 왔으니까 어제 또 회식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루도 안 하면 이게 감각이 우리가 왜곡시켜버려요. 왜곡시켜서 또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고 그 힘 때문에 또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바로 이 포즈입니다. 포즈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첫 번째 습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적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말 있죠. 자극과 반응으로 살아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이고 이거 떨어뜨려도 되나요? 이게 소리가 나나요? 얘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이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을 하죠. 이렇게 딱이라는 소리로 반응을 해요. 비둘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죠. 반응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이제 고등동물로 와볼게요. 개나 원숭이를 보면은 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보고 짖거나 좀 이렇게 뭔가 싱글한 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조금 멈춤이나 이렇게 좀 공간들이 있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쵸.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스티븐 코비는 자아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감각을 깨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해서 모든 어떤 자신의 활동 분야에 적용할 수 있죠. 소마의 그 활동 분야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에도 힘을 주지 않고 한없이 열려있는 자각의 힘. 좀 긴가요? 어떤 것에도 우리가 사실은 행복해진 비법은 뭐냐면 건강해진 비법은 뭐냐면 이완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이완감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편해지시면 여러분 창의력이 열려요. 무의식이 열리고 그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책이 있어요. 이유 없는 편안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편안함이 이유가 있나요? 그쵸,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이유가 많죠. 돈이 있어야 힘 뺄 거야. 나는 이 일을 내가 성취해야 힘 뺄 거야. 나 이렇게 잘 돼야지만 나는 힘을 뺄 거야. 나한테 이걸 주지 않으면 나는 힘 안 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을 빼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곧장 행복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살기 때문에 생각은 인과를 만들어내요. 원인과 결과. 근데 감각은 곧장 이루어집니다. 감각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살기 때문에 항상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꼭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유 없는 편안함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은 게 그냥 여러분이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건 요즘 사실 가장 핫한 거긴 한데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무슨 말일까요?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되어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보실 때 혹시 애쓰면서 봅니까? 저 보이죠? 저 보는데 나 봐야지. 저 어떻게 생겼지? 없죠? 박수 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들을 때 들으려고 했습니까? 들렸습니까? 들렸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좀 약간 춥죠 날씨가. 그리고 네 춥죠. 그리고 여러분 좀 이렇게 여기 좀 조금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조금 낫죠. 이런 온기들이 이렇게 느끼려고 했습니까? 그냥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에 뭐 뭔가 애씀이 있었습니까? 의욕이 있었습니까? 다 여러분께 다 주어져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죠? 여기 보탤 게 뭐가 있죠? 이미 온전함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죠. 자꾸 노력하죠. 자꾸 애쓰죠. 물론 그건 좋아요.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걸 놓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자유로우실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알게 됐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싱어게인의 이승윤 씨 아시나요? 이승윤이라고 싱어게인 아시죠? 그 프로그램 그 저기 되게 유명한 그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우승한 이승윤 씨가 있어요. 1회 지금 3회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 가수님이 그 노래 개인 그 알라리 깡쇼이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개인주의라는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좀 혹시 또 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노래 한곡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냐면 Hey Mr. 갤럭시 뭐 그리 혼자 빛나고 있어 착각은 말랬지 널 우리가 지탱하고 있어 별과 별 사이에 어둠이 더 많아 이런 노래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자. 너무 빨리 끝났어요. 지금 휘글링하게 끝나버렸어. 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그 밤하늘에 별이 많죠. 별이 많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근데 별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또. 네. 아까 답 알려드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둠입니다. 아이고. 어둠입니다. 별과 별 사이엔 뭐가 많다 했죠? 어둠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생각, 감정 이런 걸 살아가잖아요. 뭐 맨날 생각하잖아요. 맨날 감정을 느끼죠. 근데 생각, 감정을 느끼는 그것만 경험되지 않나요? 혹시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가 뭔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게 뭔가 화가 난다 안 난다 뭔가 좀 짜증 난다 안 난다 뭔가 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 거만 계속 굴러가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그거를 잊게 한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 감각을 그게 별이라고 봤을 때 어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별과 항상 같이 있는 걔가 바로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은 항상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고요함이죠. 편안함. 편안함 같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거기에 빠져서 그래요.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NLP에서는 분리시키잖아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간주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게 빠져버리니까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잘 보면요. 너무 집착하면 주변 걸 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거부감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마음이라는 구조가 항상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는 버려요. 이게 동시에 다 하려면 어떨까요?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약간 편안함, 그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포즈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삶을 간주하면서 가장 적절한 움직임과 적절한 선택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요감각기를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는 게 보다 썸합니다.
네,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세가 틀어지는 원인은 시작. 틀어지는 원인은 의자라는 공기, 잘못된 의사용, 편향된 자세, 그로 인한 빨간 등, 초록 등, 트라우마 반사 같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척추의 비틀림과 전신계통 무너짐으로 신경계통에 이상이 오고 스트레스와 통증이 생겨납니다. 소마란 일자단점이며 소마가 무너진 이유는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 때문입니다. 소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각, 포즈, 공간, 매 순간 처음인 경험을 활용해 고유 감각기를 깨워야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재훈 선생님께서 청일점인 읽어주실까요?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은 예측과 통제할 수 없으며 매 순간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균형 잡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같은 움직임과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처음이 아까도 앉고 또 앉았는데 뭘 처음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념으로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한 그게 아니라 감각으로 깨어 있으면은 내 몸의 무게감이나 이런 어떤 주변의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서 내가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떤 뭔가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 선생님 전화 오면 어떻게 맞죠? 전화 오면 네. 갑자기 이렇게 되죠. 급한 전화다. 무슨 전화가 왔다? 네. 빨리 받아야죠. 빨리 받으시죠? 네. 우리가 전화가 오거나 뭔가 급한 일이 누가 야 빨리 왔대 너 빨리 와 이러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하기 전에 포즈, 멈춤이 필요하죠. 멈춤을 통해서 몸의 그라운딩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의도에 맞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적이고 굉장히 반응화적인 움직임들로 계속 살아가죠. 그러면 그게 굳어지면 나중에는 힘을 빼는 걸 잃어버려요. 완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힘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제 시간이 맞아, 충분히 쓰세요. 충분히 쓰세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다 같이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 춥지만 그 방석을 좀 제거를 하고 좀 앉아볼까요? 엉덩이를 좀 느끼셔야 돼가지고. 의자가 네, 잘 앉으셨네요. 의자가 이게 좀 딱딱한 의자 아니에요? 평상시 집에 계실 때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등받이가 없으면 되겠고요. 좀 딱딱한 의자 좋으세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들을 자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훨씬 좋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사실 제가 집에서 맨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테크닉인데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에 앉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골을 느끼는 거예요. 자골이 뭐죠? 앉을 좌자.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엉덩이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엉덩이에 턱 튀어나옴도 있나요 혹시? 뾰족하게 만져지는 움직여 보시면 좀 톡 튀어나온 있어요. 콩알만큼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느껴지죠? 되게 잘 보입니다. 걔를 딱 만진 상태에서 걔가 바닥에 딱 눌릴 수 있게 딱 해놓고 띄워보세요. 손. 띄셨나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면 자골이 바닥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듭니까? 들죠? 자, 그 상태에서 약간 허리를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고 살짝
살짝 허리를 풀어보세요. 풀었을 때 그 엉덩이 자골이 바닥에 딱 걸릴 거예요. 걸리죠? 더 이상 안 가고 딱 멈췄죠? 그게 중립 자세. 가장 여러분들 자세를 할 때, 뭐 이제 움직임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이걸 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눈을 감으시고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 어느 쪽이 더 바닥을 누르고 있습니까? 자, 마음의 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더 누르고 있는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무릎이 어느 쪽으로 더 앞에 나와 있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무릎 어느 쪽이 앞으로 나와 있나요? 앞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면 쪽이죠? 어느 쪽이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까? 느껴보십니까? 네,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힘을 빼시면은 더 잘 느껴져요. 몸이 틀어지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자,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인지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어깨는 어느 쪽으로 나와 있나요? 좌측과 우측 어느 쪽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죠? 자,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코와 턱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나요? 몇 시 방향으로 돌아가 있죠? 1시나 2시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12시와 11시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몸에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긴장이 있으면 느껴봅니다. 여러분의 호흡의 상태는 뭡니까? 호흡이 지금 깊게 쉬어집니까? 아니면 얇게 쉬어집니까? 됐나요? 자,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기억하세요. 찰칵.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눈을 뜬 상태에서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엔 골반을 굴릴 거거든요. 어떻게 굴릴 거냐면은 자, 아까 그 중립 자세 유지하시고요. 자, 좌골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뒤로 갔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면 약간 앞으로 더 나와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면 여기까지죠.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와 계셔야 뒤로 굴릴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뒤로 쭉 굴려보세요. 굴렸을 때 자골이 바닥을 꾹 누르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굴려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를 꼭 세워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굴리면서 이렇게 척추를 굴리는 거예요. 골반을 공처럼 굴리는 거예요. 굴릴 때 온몸에 힘을 빼고 골반만 굴리세요. 다른 거 굴리시면 안 돼요. 굴릴 때 자골이 롤링 되죠. 바닥에. 그걸 꼭 눌리는 느낌들을 느끼세요.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어깨 힘을 최대한 빼시고요. 네. 그리고 몸의 척추가 척추에 있는 관절 하나하나가 풀릴수록 저처럼 이렇게 약간 웨이브가 됩니다. 웨이브 되듯이 자연스럽게 되죠. 자, 지금 저는 머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골반만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을 빼시고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몸을 인지하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힘이 안 빠질수록 몸이 굉장히 뻣뻣하게 움직일 거고 막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일 거죠. 근데 힘이 빠질수록 관절 하나하나가 이완되면서 풀리면서 머리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도는 자신에게 맞게 하시면 되세요. 빨리 하셔도 되고 천천히 느리게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리듬에 맞게 부드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만 좀 멈춰보세요. 아까 중립 자세 있죠? 자고를 세우는 거. 자, 엉덩이 약간 걸어서 몸에 힘을 빼는 거. 이 상태 유지합니다. 자,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자, 눈을 감고 아까보다 어떻게 이제 무게감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좌측과 우측 누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까랑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더 반대로 더 누르는 거 같나요?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누르는 느낌, 무게감이 어떻습니까? 자,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나와 있던 무릎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어깨는 어떻습니까? 어깨 아까 한쪽으로 나와 있던 어깨는 바뀌었나요? 자, 머리가 돌아가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좀 바뀌었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반의 방향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죠? 아니요. 시간이 충분히 없죠? 할 수 시간 충분히 시간 충분해요. 오늘 시간이 많지. 그러면 자 엉덩이를 한번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럼 미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한쪽으로만 밀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좌측 무릎부터 앞으로 밀 거예요. 이렇게. 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물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가죠. 움직임이. 몸을 힘을 빼고 얘가 움직이는 거에만 의도를 갖습니다. 다른 거에 의도를 다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가 천천히 놓으세요. 다시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가 천천히 놓으시고요. 이제 천천히 미시고요. 놓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쭉 밀어볼게요. 무릎을 앞으로 쭉 미는 거예요. 자, 자, 몸에 힘을 빼시고요. 최대한 척추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척추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신 힘은 빼시고 척추를 세우되 힘을 뺍니다. 빼고 무릎만 미시는 거예요.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핀 상태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 쭉 밀었다가 밀 때 엉덩이나 이 다리 쪽에 근육들이 텐션들이 느껴질 거예요. 쫙 늘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늘어났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인지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실 때 이것도 재밌는데 미는 다리 쪽 반대 다리는 어떨까요? 반대 다리 신경 안 쓰셨죠? 네, 사실 반대 다리도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면 그만큼 많이 감각 깨어난 거거든요. 밀 때 반대 다리는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엉덩이에 더 강하게 눌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같이 느끼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감각이 굉장히 깨어나게 돼요. 되게 재밌는 거는 감각 깨어날수록 몸이 되게 많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감각이 많이 죽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화된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버려요. 자꾸 속아버리거든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감각을 넓혀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자골로 앉아보고 저쪽 핀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시고요.
호흡은 어떻습니까? 호흡이 좀 편안해졌나요? 아까보다? 몸의 긴장감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깨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깨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깨가 지금 잠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그 견갑골이라고 하는 그 날개뼈가 있죠. 그 사이에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으로 긴장을 수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가슴을 피는 듯한 느낌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당기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쭉 당겨서 그 긴장감을 느끼세요. 느끼면서 천천히 쭉 풀어주세요. 다시 쭉 당겨보세요. 여러분 당길 때 긴장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쭉 놓아보세요. 혹시 놓을 때 놓는 느낌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못 느꼈죠? 그냥 긴장할 때만 느끼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자꾸 긴장할 때만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힘을 뺄 때도 힘을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근데 힘을 뺄 때 천천히 빼주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풀고 있는 거거든요. 풀고 있을 때 느낌이 또 있어요. 그 느낌을 다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계속해서 몸에 대한 인지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몸에 변화를 주거든요. 신경계가 변화돼요. 신경계 운동을 하고 계시는 사실은. 뇌를 변화시키는 운동. 조금 더 강하게 당겨보셔도 돼요. 당겼다가 놓을 때도 편하게 부드럽게 근육이 풀리면서 내 몸이 천천히 따라온다는 걸 느끼세요. 자, 천천히 긴장한 상태에서 가슴 펴주고요. 누울 때 천천히 어깨가 돌아오고, 혹시 어깨가 돌아올 때 엉덩이가 변화되는 거 느끼셨나요? 잘 못 느꼈죠? 여기까지 또 깨어있지 않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별하고 어둠 얘기했잖아요. 별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도 있다라는 거. 어둠은 뭘까요? 통으로 인식되는 상태.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요. 그 근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그까지 하려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조금씩 넓혀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만. 또 아까 엉덩이 잡으러 앉아봅니다. 중지자세 앉으시고요. 자, 어깨 힘 빼시고 몸에 힘을 뺍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시고요. 어깨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척추를 바르게 펴줄게요. 아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엉덩이 누르고 있는 느낌 어떻습니까? 어깨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던 거 뒤로 가 있던 거. 그리고 고개는 어떻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변화된 건 어떤 겁니까? 점검합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목을 한번 이완해 볼고요. 목을 어떻게 이완하냐면은 목을 당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턱을 당기는 게 아니고요. 머리 전체를 이렇게 뒤로 가주시고, 이걸 이제 글라이딩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추에 대한 부분들이 이완돼요. 그 상경추 쪽으로. 좀 어렵죠? 저를 잘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움직임. 좀 잡아드릴게요. 밖에서 하고 계세요?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만. 자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고 누르는 느낌. 이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주시고요. 자, 이 굴르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앞뒤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아까와 어떻게 그 롤링되는 느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나요? 저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거든요. 아까 처음에 되게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었다면 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네, 자 그만. 자, 자골 누르는 느낌 한번 느껴봅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중립 자세에서 좌측과 우측 어떻습니까? 변하는 게 있습니까? 무릎은 어떻죠? 아까 한쪽 나가 있던 무릎이 좀 비슷한가요? 어깨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까 돌아가 있던 방향은 좀 중간에 돌아왔나요? 몸의 긴장은 어떻고요? 호흡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좀 깊어진 것 같습니까? 아까와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 그만. 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숨 자고 있다신 거예요. 되게 편하죠? 원래 운동이 이렇게 편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NLP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체면에서 말하는 트랜스 상태. 트랜스 상태 될 때 몸이 변화가 돼요. 운동도 사실 자듯이 하면 더 좋아요. 이런 방식의 운동을 처음 해보셨죠?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바닥 막 굴러다니는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아이처럼 막 굴러다니는 거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뭔가 정형화된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런 운동들은 몸이 마이크 같죠? 아, 네. 정형화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좀 느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혹시 뭐 질의응답 할까요? 아니면 질의응답 하세요. 아,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운동한다는 게 이 운동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네, 하는 이 게? 운동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거는 뭐한 하루에 한 15분? 최소. 네, 15분 하셔야 또 좀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되게 길게 하죠. 좀 길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랑 그냥 소파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계가 변화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건강하려면 뭐 그러면 마사지 받으면 되겠네요. 근육 풀어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근육 풀어주면 거랑 운동의 차이는 뭘까요? 뇌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 이거는 이제 신경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신경계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신경 구조가 바뀌죠. 재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지금도 되게 몸이 좀 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뭐 이렇게 쭉 자세가 되게 힘 안 들이고 펴져 있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사지 받거나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는 몸은 편하죠. 편하지만 변화되는 게 없고 생활을 하면 또 습관적으로 또 막 이러고 있어요. 걷고 막 또 그렇죠. 근데 마라톤 네네. 하고 만주하고 와서 이제 그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아,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게 많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좋죠. 그럴 때는 이제 많이 썼잖아요. 우리 몸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강하게 썼기 때문에 또 풀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요즘 요즘에 어떤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컨셉이 뭐냐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이완을 시켜요. 오토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MET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완시키는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뇌를 쓰는 거예요. 뇌를 쓰지 않는 스트레칭은 관절을 망가뜨려요. 스트레칭을 막 하잖아요. 심하게 하면 관절이 망가져요. 근데 몸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역학을 활용해서 해야 돼요. 운동할 때. 요즘은 되게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막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늘리고 이러잖아요. 옛날처럼. 근데 그 마라톤 할 때 그 자세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는 게 또 네. 이렇게 몸에 좋고 좀 부상이 없고. 아 네. 이제 전문가 분이시니까 저보다 마라톤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치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이런 건 잘 제가 훨씬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적 관점에서나 아니면 저희 소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몸을 일단 몸에 대한 고유감각기를 깨워주는 운동들을 좀 하시고 나서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 그 고유감각기 깨워주는 거 아까 알려드렸던 이런 방식도 괜찮고요. 아니면 서서 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겠죠. 눈을 감고 이제 발바닥을 느끼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임을 뭐 미리 인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어렵다. 밖에서 외부에서 할 때는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누가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그러면 지금 밸런스 패드 같은 거를 안녕하세요. 밸런스 패드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밸런스 볼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동그란 거 말랑 말랑한 거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막 흔들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좀 뭔가 흔들리는 데서 그런 것들 고유감각기들을 깨워주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부상이 훨씬 적고. 네. 근데 네. 우리는 할 때 네. 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 하거든요. 몸을 네네. 풀어줘야 되니까. 스트레칭 좋죠. 네, 그리고 네네. 끝나고도 항상 스트레칭을 해요. 그렇죠. 몸을 또 네네. 이완되게 하고 풀어줘야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니까 그건 균형 있게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트레칭 나쁘다라는 얘기가 드린 게 아니고 그 고유감각기와 같이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게 무조건 이렇게 늘리거나 뭔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더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네네. 이렇게 뭐 무산소 근력 운동은 뭐 2, 3일 한 번씩 뭐 네. 일주일에 한 뭐 두세 번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헬스장 가서 매일 하는 거는 어때요? 매일 유산소 하시는 거. 아니 그 저기 네. 제 헬스장 가서 그 뭐 무산소 근력이나 운동? 뭐 이런 거 운동 하는 매일 하는 거. 그게 체력이 되면 뭐 하셔도 괜찮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7대 3으로 보거든요. 유산소를 한 7로 하고 무산소를 한 2, 3 정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몸의 어떤 기초 대사량이나 몸 자체가 고유감각기가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감각기의 문제, 산소가 말 그대로 무산소잖아요. 산소를 없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실 수도 있고 운동을 잘못하면 몸의 비대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틀어지는 쪽. 그래서 네. 저 그 마라톤은 유산소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산소를 많이 하는데 무산 저기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 그걸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근력 운동 좀 하라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때 7대 3 정도 네네. 그렇게 해야만이 맞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근력 운동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21세기의 원남자 순수한 열정의 지향자 이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